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하는 국가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서 서로 감정의 대립으로 인해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갖다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욕을 합니다. 이 사태를 참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풀이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해부와 직무 배제 조치는 그 사유에서도 절차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무 배제로 6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이미 기소돼 범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법조계에서조차도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현 정권의 집권의 길을 열어준 보도인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잘 봐달라고 하는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요. 조국 사건 등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은 재판을 앞두고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재판부 재척 기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지원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합니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고 이 경우 대검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인권부 관할로 가도록 돼 있어서 이첩한 것이라고 합니다. 채널A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사건은 누가 어떻게 지시를 해서 감찰 정보를 유출했는지 전혀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찰을 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평검사를 감찰할 때에도 비위 혐의를 감찰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서면으로 받은 뒤에 대면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감찰 사유, 소명기회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 손상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두 차례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는 검찰총장을 계속 건드려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응원이 되도록 조장한 장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을 소리 소문 없이 지난 3일에 바꾼 것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감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마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자신이 없었던지 슬쩍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꾸어서 자문조차 받지 않고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감찰을 하는 꼼수를 두었습니다. 이 이후에 예상되는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나 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서 사실상 장관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는 징계위원회의 구조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 놈이 썩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사안은 추미애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무리수나 무슨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갑니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야 할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정권 내에 있는 것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언급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국정조사, 울산시장 선거 불법 지원에 관한 국정조사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안 되죠. 뭐를?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돼야 하고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의 이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 여부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 그것은 이미 탄핵 소추까지 제기되었던 마당이고 지금 모 일간지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2%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대표님, 이낙연 대표는 처음부터 얘기한 거를 단순히 윤석열 총장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이 사실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로 한번 저야라고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이름을 어떻게 짓든 간에 추미애 윤석열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름은 당연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남용, 감찰권 남용, 이 사건 남용에 대한 국정조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님. 지금 여야에서 부처 출범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이 와중에 현재 이번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두 사건이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사건을 또 다른 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대통령이 해결했는 메시지를 과거부터 내오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왜 자꾸 이렇게 뒤에서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뒤에서만 안 나서고 뒤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대통령이 왜 아무런 이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의 자를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석열 총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경찰총장 임명 당시에 그렇게 찬양을 했던 사람을 무슨 연유가 있길래 지금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찍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해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분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모른 척하고서 보고만 있다는 자체가 나는 일반 국민도 아마 저는 납득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의 힘으로 거부해왔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 기회에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위원장님께서 윤 총장은 정부여당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정부여당 사람이라고 보시면 윤 총장이 네. 정부 여당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정부 내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여권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여권 내에서 자기네들에서 이 내부의 모순과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안 상황에서 지금 인수처법 개정안을 지금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말에 연예인에서 이제 관련 법안들이 지금 여당이 지금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을 지금 좀 막아내거나 제재할 수 있는 생각한 수가 좀 없어 보입니다. 당 차원에서 좀 어떤 공수처법이랑 공수처법이랑을 밀어붙이는데 네. 우리 뭐 당 차원에 아니 그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공수처법에 비토 조항을 둔 취지가 뭐예요? 비토 조항을 줬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중에서 공수처장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비토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그런 회합에서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공수처법을 또 고쳐야 된다고는 나는 이러한 그 비상식적인 태도는 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결국 가서 1차 회의에서 적당한 사람을 못 골랐으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골라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 때부터 국민에게 약속했던 거와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법이라도 고쳐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의정 역사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서 성공하는 정권이 없습니다. 나는 그 점만큼은 지금 이 민주당이 명심하게 주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하시죠. 그건 아까 주호영 대표께서 말씀 제가 답변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건 뭐 주 대표님이 또 말씀하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잘못된 징계해보고 직무정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